안녕. 나는 독후감 쓰는 찍찍이 야옹이야. 내 독후감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줄게.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7일째가 되었네. 새해 결심들은 잘 실천하고 있는지, 다음 5년을 위해 올해 내가 할 단 한 가지를 찾았는지 궁금해. 나는 떨어진 유리공, 건강에 신경 쓰고 있어. 우리 모두 새하얀 도화지 같은 올해를 멋지게 보내기를 기원하며 화이팅! 오늘은 새해 기념으로 유튜브 열혈 애청자님께서 보내주신 독후감을 소개할까 해. 원래 야한 소설을 소개하고 싶었지만 새해부터 그러는 거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분이 보내주신 독후감을 읽어보니 이 책을 읽고 싶어지더라고. 새해니까 우리 좀 우아하게 인문학의 매력에 빠져볼까? 오늘 책은 정진홍님께서 2007년에 집필하신 인문의 숲에서 경영을 만나다 라는 책이야. 독후감은 이미 말했듯이 열혈 애청자님이 쓰신 것을 내가 대독할게. 총 3권의 책으로 발간되었으며 이번에는 1권 중 그분이 흥미를 느낀 내용에 대해 소개해 주도록 할게. 저자는 본문을 시작하기 전 우리는 왜 인문학에 주목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이에 대한 해답으로 그는 통찰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해. 그럼 통찰이란 무엇일까? 통찰은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보는 인사이트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훑어 두루 살펴보는 오버뷰, 즉 인사이트와 오버뷰의 시너지라고 정의하고 있어.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고 불확실한 환경에서 혼돈의 감옥에 갇히지 않고 불확실성의 벽을 넘기 위해서는 인사이트와 오버뷰, 즉 통찰의 힘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해. 요즘 흔히들 대학에서 문학, 사학, 철학, 문사철, 다시 말해 인문학의 위기를 말하곤 해. 작가는 이를 인문학 위기, 그 재찰하기보다는 대학 인문학의 위기라고 고쳐 말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 즉, 진정한 통찰의 힘은 강의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야. 인문학은 통찰의 근본을 형성하는 자양분이며 그러므로 전쟁 같은 현대사회에서 생존을 도모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는 사업 현장에서 주목해야 하지. 한 예로 1995년 노숙자, 빈민, 마약 중독자 등을 대상으로 인문학을 가르치는 클라멘트 코스를 연 얼 쇼리스는 12년 전 뉴욕의 한 교도소에서 살인사건에 연루돼 8년째 복역 중이던 여자 죄수에게 사람들이 왜 가난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다소 판에 박힌 질문에 20대 초반의 그녀가 시내 중심과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정신적 삶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의외의 답을 듣게 되는 거야. 그러자 그가 재차 정신적 삶이 뭐냐라고 묻자 그녀는 극장과 연주회, 박물관, 강연 같은 거죠. 그냥 인문학이요 라는 답변이 돌아왔어. 이때까지 그는 빈곤은 밥과 돈의 문제라고 간단히 생각하였으나 정말 중요한 것은 자존감의 회복, 즉 중산층들이 흔히 접하는 공연, 박물관 및 강연 등과 같은 살아있는 인문학을 접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지. 그리고 이를 통해 깊이 있게 사고하는 법, 현명하게 판단하는 법 등을 배우게 되면 본인들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느꼈어. 인간의 학명은 호모 사피엔스야. 즉 생각하는 사람이지. 하지만 사람은 생각만 하고 살지는 않아. 뭔가를 끊임없이 만드는 사람이면서 쉼없이 놀이하는 사람, 동시에 말하는 사람이자 몸으로 교감하는 사람이야. 즉 호모 파베르이자 호모 루덴스, 호모 로쿠엔스이자
호모섹스쿠스이지. 인문학은 바로 그 사람의 다면체적이고 변화무쌍한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사설이 너무 길었지? 이제 책의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 1권은 총 10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주제별로 역사적으로 의미를 갖고 있는 사례들을 소개해주고 있어. 오늘은 이 중에서 청나라 초기 향후 약 268년의 통치 기틀을 마련한 강희제에 대해 이야기할게. 청태조 누르하치가 만주 일대를 평정하고 2대 태종 홍타이시를 거쳐 3대 세조 순치제가 1644년 북경에 입성하며 명왕조는 막을 내리게 되지. 이는 고작 15만 명에 불과했던 만주족의 청왕조가 1억 5천 명의 한족으로 구성된 거대 제국인 명왕조를 무너뜨리고 북경에 입성한 역사적으로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해. 하지만 이보다도 더 큰 기적은 이 같은 여세를 지속시켜 청왕조를 단단한 반석 위에 올려놓고 찬란한 전성기를 이어간 강희제, 옹정제, 건륜제의 약 130여 년간의 치사라고 하네. 이 중 강희제는 중국 역사상 최고의 성군으로 불려. 그는 8살의 왕위에 올라 14살이 되던 강희 6년에 직접 친정에 나섰고 61년간이나 황위를 지킨 사람이야. 명나라 한족들은 만주족의 청왕조에게 군사적으로 복속당한 뒤에도 만주족 왕조에는 봉사하지 않겠다는 강한 자존심을 지켜나갔어. 이때 강희제는 핏줄과 관련된 완강한 저항의 벽을 뚫고 한족의 에너지를 새로운 국가 건설에 동원해내는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했지. 과연 강희제의 믿기지 않는 리더십의 원천은 무엇일까? 책에서는 크게 4가지 리더십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어. 첫째, 그는 무엇보다도 인재를 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천리마는 어느 시대에 어디에나 있었지만 천리마를 구별해낼 수 있는 눈을 가진 백락은 언제나 드물다라는 말이 있어. 여기서 백락은 춘추시대 사람으로 종자 좋은 말을 고를 때 귀신 같은 눈썰미를 발휘했던 인물이래. 강희제가 처음 북경을 장악했을 때 명망 있고 절개가 높았던 한족의 학자 등은 두 군주를 섬길 수 없다며 앉은뱅이를 자처하고 자리에서 일하는 것조차 거부했어. 그런데 강희제는 그 중에서도 걸출한 사대부 이곽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무려 7번이나 그를 직접 찾아갔대. 삼국지에서 유비가 제갈량을 얻기 위해 3번이나 찾아갔던 삼고초려와 비슷하지? 그리고 혹 만한전석이라는 말을 들어봤어? 강희제가 만주족과 한족 사이의 갈등을 싣고 화해와 통합을 만들기 위해 총 108가지의 만주족의 만식과 한족의 한식을 한성에 차려놓은 후 만주족과 한족의 관리들이 함께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화합을 하도록 한 연회야. 이같이 강희제는 인재를 중히 여기며 음식을 통한 국가 통합이라는 유연한 전략을 쓸 줄 아는 사람이었어. 둘째, 그는 책을 보다가 피를 토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학구열이 높은 황제였다고 해. 그는 한족 출신의 유학자로부터는 주자학을, 예수의 출신의 서양의 신부로부터는 자연과학을 배우는 등 학문에서 분야를 가리지 않는 향학열과 끊임없는 탐구심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어. 또한 대단한 호기심의 소유자로 사물들이 무엇으로 만들어지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즐겨 탐구하고 천문학, 의학, 대수학 등에도 남다른 관심을 기울였으며 그래서 당시 새로 세워진 섬만 해도 대략 530여 곳에 이른다고 하니 그가 얼마나 교육에 대한 열정을 지니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겠지. 셋째, 그는 경무에 시달렸지만 광야를 누리던 만주족 핏줄답게 틈틈이 사냥을 즐기며 바쁜 경무를
견뎌낼 체력을 유지했어. 그의 학자적인 면모와 더불어 대단한 무력을 과시하기도 했는데 강이 20년인 1681년에 일어난 3번의 난 경우 이를 진압하여 명왕조의 잔존 세력을 일소하기도 했지. 마지막으로 그는 호사스러운 역대 중국 황제들의 모습과는 달리 자신이 직접 쓴 근검론에서 언급한 대로 자식들에게 수천 냥짜리 모피 외투가 갖고 싶다고 조르지 말라. 그런 건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 아니다. 게다가 유행은 변한다라고 말할 만큼 근검절약하는 군주였다고 해. 이렇듯 강희제의 리더십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본받아야 할 덕목이지. 강희제는 대국의 황제였지만 무력이 없었거니와 동시에 명예 역시 탐하지 않았어. 신하들이 3번의 난을 평정한 뒤 존호를 올렸을 때에도 강희제는 실속 없는 허명에 불과하다며 이를 거절했대. 힘으로 지키는 자는 홀로 영웅이 되고 위엄으로 지키는 자는 한 나라를 지킬 수 있지만 덕으로 지키는 자는 천하를 세울 수 있다라고 말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것은 덕이지 재주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하네. 이후 5대 황제 옹정제와 6대 황제 건융제의 130여 년의 기간은 향후 268년 동안의 청나라 역사에 있어 그 기초가 되었어. 하나의 조직 혹은 국가에서 훌륭한 리더가 얼마나 조직의 흥망성쇠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는 사례인 것 같아. 마지막으로 광화문집에 수록된 강희제가 생각한 수신에 대한 덕목 6가지를 말해주며 본 내용을 마무리할게. 하나, 마음과 지혜를 함께 닦는다. 둘, 남에게는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하라. 셋, 선이 작다고 그것을 안히 행하지 말고 악이 작다고 그것을 행하지 말라. 넷, 즐기되 빠지지 말라. 다섯, 몸과 마음을 다하여 힘써라. 여섯, 한 사람이 천하를 다스리는 것이지 천하가 한 사람을 받드는 것이 아니다. 이 책에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다양한 사례들이 소개되어 있다고 해. 애청자님이 읽어보고 같이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틈틈이 다른 책들을 소개해주는 사이사이에 독후감을 보내준다고 하셨어. 우리 모두 기대해보자. 흑토끼 해를 맞이하며 건강 및 모든 일들에 행운이 가득하길 다시 한번 기원할게. 다음 주에 만나. 빠빠이.